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오전 1시입니다. 새벽 1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인보사 TGC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코롱생명과학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꼭 코롱 티슈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왜 코롱생명과학이 코롱 티슈진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고, 코롱생명과학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2017년 사이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인보사를 보고 투자하셨는데 그때 코롱 티슈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코롱 티슈진이 상장하면 한국은 코롱 생명과학밖에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코롱 티슈진이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 지분을 조금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코롱생명과학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코롱생명과학이 물려서 지금까지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매수를 하고 이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혹시라도 코롱 생명과학만 지금 현재 100% 비중으로 인보사 투자한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코롱생명과 코롱 티슈진 주주라면 헤이 홀더를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헤이 홀더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66%, 오늘 이제 0.099가 이제 빠진 걸로 나오고요. 코롱 티슈진은 0.895%가 이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 수는 지금 138명, 179명. 30만 주 정도 되죠? 65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쪽 비중이 3%가 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정말 주주를 개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3%가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도 낼 수가 있고요. 회계장부 열람권도 가능하고요. 임시주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총에 주주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3%가. 물론 이게 이제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1.5%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만 돼도 어떤 그 주주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 정도 돼야지 감사 선임의 반대를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3% 요번에 이제 감사 선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3% 정도 모여주면 일단 보이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주주를 개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주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 내가 뭐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사서 3년 뒤에 인보사가 잘 되는 거에 팔기 위해서 만약에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이홀더를 네이버 종토방처럼 쓰는 것을 저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부터라도 묵혀놨던 저의 글들을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주들만 인증해서 진짜 각종 어려움을 해치고 여기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주주 토론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적자에도 연구개발 주력, 성장 동력 찾는다. 이제 오늘 주제는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롱생명과학이 코롱 티슈진보다 왜 안 가느냐, 그 문제를 이제 찾는 거니까요. 올해 영업 손실이 24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연결로 나온 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이오텍의 손실이 지금 다 잡혀 있어서 되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게 발목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적자 나는 거는 코오롱 티슈진도 이제 똑같아요. 예, 코오롱 티슈진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다른 건 코오롱 생명과학은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46억 정도 나왔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39억인가 나왔죠. 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은 TGC가 망해도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예, TGC가 망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충주에 있는 바이오텍 그 우리 주주들이 유상증자 1천억 하면서 만들었던 이 바이오텍 건물을 어디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는 API에서 이제 겨우 이 실적이 거의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코오롱 제약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망하진 않아요. 대신에 코오롱 티슈지는 실적에서 보면은 1246억대 39억이니까 인보사 망하면 파이프라인이 해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안정성이 당연히 코오롱 생명과학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보사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보사가 혹시라도 망했을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인 거죠. 5년간 끈 이윤열 인보사 재판 연내 결론 날듯. 요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올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영상 재판 해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재판,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빨리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인보사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이것까지도 이제 같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 이슈는 뭐 코오롱 생명과학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코오롱 티슈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에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모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서는 뭐가 우위에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인보사 관련된 얘기인 건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회사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경영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인보사가 잘 되는 게 코오롱 생명과학에게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거 맞는데, TGC 아시아 지역에 기술 수출하면은 코오롱 티슈진한테 50%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주니퍼하고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셔서 아실 거고,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 실적이 나오면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합니다. 티슈진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보사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인보사가 잘 되면 그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코오롱 티슈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조금 안 좋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겨가지고 조금 더 어떤 파급력을 갖기를 바랬는데, 2심에서 이제 패소해서 한국 판매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임상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임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올해 될런지 내년에 될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작년 말 2023년 12월에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마 주총 때까지 별말 없으면 또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인보사 관련돼서 티슈진이 더 빨라요,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일본 임상했었고, 일본 임상이 아니라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막혔고, 일본에 기술 수출한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티슈진은 삼상 투자가 완료가 임박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 투여 완료가 3월에 됐다. 그리고 일본 임상이 3월에 3상으로 시작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한 최소 150명에서 많으면 500명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는 데만 또 1년 걸리거든요. 그런 동안에 얘는 1년 가서 25년 3월이 되겠죠? 얘는 1년이 다 돼서 투여 완료가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또 1년이 가고 얘는 2년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TC진이 더 빠르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 이슈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에서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이게 뉴스화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버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인보사로만 본다고 한다면 코롱생명과학이 코롱 티슈진보다는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개연성에서는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낫다. 예. 이거 발음이 어려운 건가? 발음이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최대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시아 시장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코롱생명과학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본 임상 시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요게 되면 마일스톤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모르지만 삼상이 진행되면 마일스톤을 받을 텐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를 또 코티한테 또 떼줘야 되죠. 이 부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코롱생명과학이 올라가려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걸 만약에 3상으로 하는지 2상으로 하는지 회사 측에서는 3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2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완전 이제 시간 차이가 이제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불확실하다. 그리고 중국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플랫바이오가 이게 아무런 일을 1년 동안 한 게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할 수 있었는지도 뭐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지금 1년 동안 시간 버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게 되더라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년 넘어서 2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 임상이 시작 안 되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사를 제외하면 TGC 인보사를 제외하면 코롱생명과학은 203하나랑 302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302하나는 이게 암인데 아직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KLS 203하나 이게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 이제 나와주는 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코롱생명과학이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 아직도 뭔가 이거 기술 수출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9년, 2020년 주총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주가가 가려면 뭐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203 하나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연구 중입니다. 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뭐 들리는 소식들이 있지만 제가 이중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302 하나도 IND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은 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중국, 일본의 203 하나를 기술 수출해야지 실적 압박,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압박을 좀 견뎌낼 수 있거든요. 지금 맨날 적자여가지고 바이오텍 담보 잡아가지고 좀 돈 빌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203 하나도 2016년도, 17년도 요때 제가 그 주주간담회에서 들었던 건데 벌써 24년이면은 8년 지났거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를 뭐 런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직도 일상 막 이렇게 되는 거면은 좀 많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 싸움에 코롱생명과학이 지금 넉넉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총에 가서 주주간담회를 하게 되면 좀 강하게 주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주주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좀 말빨이 먹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주총에서 주주간담회 때 좀 강하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 건데, 일단 코롱 티슈진이 코롱 생명과학보다 한 2배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수 버튼 누르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분할 매수하기도 되게 적절합니다. 10,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10주씩 사보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 개인 지분이 또 매우 적습니다. 예, 코롱 생명과학보다. 그러니까는 개인 지분이 적다는 얘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해주면 갑자기 이제 붕붕 떠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코롱 생명과학은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요번에 주주 명부를 떼서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또 수익 욕구가 나오면 또 매도가 나오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또 이렇게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종목 다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올라갔다 주저앉고 이걸 되게 자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관리 종목 해자랑 임상 3상 투약 완료. 요게 이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이제 마음먹고 올린다 그러면 코롱 생명과학보다는 당연히 속도라든가 이런 그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인보사를 내가 가지고 앞으로 3년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롱 티슈진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티슈진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보사가 망하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망하는 시점이, 인보사가 만약에 망한다 하더라도 인보사 망하는 시점이 3년 후예요. 결과가 나와야지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이슈들이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친구 코롱 티슈진이 코롱 생명과학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뭐 50대 50으로 하시든 뭐 4대 6으로 하시든 뭐 3대 7로 하시든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고, 100% 코롱 생명과학만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반대다. 10%라도 가령 내가 1,000,000원어치를 코롱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100만원어치 티슈진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100주만 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내가 3,000,000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0만원을 사겠다 해서 30개월짜리 적금 하나 든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0만원씩 투자를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라도 뭐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요렇게. 혹은 코롱 생명과학 3,000만원이 있으면 뭐 나는 1,000만원어치 팔겠다. 그래서 2,000만원만 남겨놓고 1,000만원어치를 코롱 티슈진을 사는 게, 1,000만원어치 티슈진을 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지금 전부 이제 물려 계신 거잖아. 이건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적금 듣는다 생각을 하고 코롱 생명과학 100%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코롱 티슈진을 뭐 월별로 적립식 펀드 하듯이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코롱 티슈진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코롱 티슈진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량을 줄인 다음에 얘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줄인 만큼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요런 방법은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게 또 실패하면은 또 엄청나게 또 타격이 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게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고 답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놓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은 적금 넣듯이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는 게, 나중에 코롱 티슈진이 엄청 이제 막 빨리 가고, 코롱 생명과학은 그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롱 티슈진 10% 갈 때 코롱 생명과학은 5%만 간다. 이러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 비중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롱 생명과학 16,000주를 가지고 계셨는데 6,000주를 팔고, 그것을 손해보고 팔고 그것을 코롱 티슈진에 옮기신 분이 있어요. 제 말 듣고. 그러니까는 그런 결단력 있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뭔가
코롱 생명과학만 100% 가지고 있다면 코롱 티슈진도 매수하는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